최근에 아주 무서운 정부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에서 내고 있는데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칫 내 자식한테 내 돈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다가는요. 바로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문제 그리고 현금 차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7일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편법 증여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배포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차입금으로 허위 신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리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있지도 않은 가짜 차용증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그런데요. 지난 10월부터 바로 집을 살 때 내야 되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의 의무화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규제 지역, 즉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을 넘는 집에 대해서만 바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어야 하는데 지난 10월 말부터는 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집을 살 때 자금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즉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살 때는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투기 과열 지구, 지금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면 서울은 전 지역입니다. 경기도도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뭐 많습니다. 이런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9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증빙 서류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자기가 자금 조달한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요. 지난 10월 말부터는 액수와 관계없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집을 구입할 때는 모두 다 증빙 서류를 내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증빙 자료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자기가 집을 살 때 자금 조달하는 계획을 내고요. 그 항목별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금, 뭐 금융기관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집을 샀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내야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차입금입니다. 자,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과 맺은 차용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사실 부모님과 자식 간에 현금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바로 증여가 되고요. 증여라고 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율은 저렇게 나옵니다. 즉, 뭐 5억 원을 증여해줬다 그러면 성인이니까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바로 저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돈을 빌리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관계인에 있어서 이 돈을 빌리는 문제는 아주 엄격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증여가 아니라 정말 빌린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려면. 요거는 제가 여러 세무사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제 나름대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즉 부모님과 자식 간에 돈 거래할 때 저 4가지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이건 증여로 안 보고 빌린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작성할 때요. 공증을 하면 좋습니다. 꼭 공증이 필수는 아닌데요. 공증을 하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처음에 차용증을 안 쓰다가 나중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증을 하게 되면 그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둘이 이 차용증을 썼다는 게 명확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증은 비용이 들죠. 변호사 사무실, 공증 사무실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이 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인감증명 같은 걸 첨부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간인을 찍으면요. 인감증명에 날짜가 나오죠. 따라서 언제 이게 차용증을 썼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요. 일부 세무사분들은 내용증명을 해도 된다 그러네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하는 겁니다. 우체국 가서 날짜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저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즉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뭐 자식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마치 금융회사들이 근저당을 설정하듯이요, 아버지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이게 정말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정 이자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꽤 높은 이자를 줘야 됩니다. 세법에서는요, 적정 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꽤 크죠? 지금 뭐 은행에 가서 예금 해봐야 뭐 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빌리는 돈은 4.6% 이자를 줘야 그걸 적정 이자로 봅니다. 그리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님한테 드리면요, 그 차액만큼을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보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연 1,000만 원 이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6%로 계산한 연간 적정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와 자식 간에 준 실제 이자가 있고요. 요 차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순간요, 그 차액의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준 이자 간에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특별히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2억 원을 아버지한테 빌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법에서 얘기하는 적정 이자는 연 4.6% 적용한 920만 원. 즉 매년 아버지한테 920만 원을 이자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 경우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결국 2억 원은 아버지한테 무이자로 빌려도 특별히 증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3억 원은 어떨까요? 3억 원의 적정 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까지만 봐준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연 380만 원 이자만 받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80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요, 3억 원에 적용을 해서 이 한 1.27% 정도 되네요. 요 이상만 아버지한테 드리면 증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적정이자 2,3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까지 제하면 1,300만 원. 즉 1,300만 원 이상만 아버지한테 드리면 증여 문제가 안 되고요. 결국 이 이율은 2.6%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차용증이건 뭐 공증이건 그런 것보다요, 이게 증여가 안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도 쓰고요, 진짜로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거야 됩니다.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자를 주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게 꼭 매달 필요는 없고요, 뭐 연이면 연, 뭐 매월이면 매월 실제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안 주다가 나중에 증여가 문제돼가지고 그때 이자를 드린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가 가장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자 소득을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은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15%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떼고 은행이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액수를 저희한테 주죠. 15%에다가 지방세 1.5%에서 16.5%를 떼고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매달 이자를 드리면요, 이것도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비사업자라 그래서 세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5%, 여기 지방세 2.5를 하면 27.5%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이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세무사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원칙은 이게 맞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지 않는 일반 뭐 셀러리맨이 아버지한테 이자 드리면서 이걸 원천 징수해서 세무서로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무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만약에 정말 이자 소득 원천 징수까지 납부를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정말 증여로 볼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좀 확실한, 정말 세무서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사실 돈을 빌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빌린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세무당국은 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 네 가지 요건을 잘 갖춰서 증빙을 잘 마련해 놓으셔야, 그래야 낭패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다시 국세청 11월 17일 보도자료로 가겠습니다. 사례 2입니다. 사례 2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면제받고 증여세 무신고. 자녀는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부채 사후
관리 실시 결과 장기간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겁니다. 즉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 차용증 같은 걸 제시하면서 빌렸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이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장기간 추적한 결과 이자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또 원금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증여였다. 그리고 채무를 면제받은 거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무거운 증여세를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사후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요. 결국 이게 세무당국에 계좌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정보가 결국 이 자금 추적도를 그리게 되고요. 결국 이게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원금과 이자가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국세청에서 추적한 다음에 그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언젠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7월 28일자 국세청 보도 자료를 보면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네요. 검증 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살 때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빌렸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게 결국 아버지한테 이자와 원금이 완전히 다 상환되는지를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연 1회 사후 관리를 했다 그럽니다. 연 1회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는 연 2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는요, 사실상 증여이면서 이 차용증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차입으로 가장하겠다. 이런 게 적발되기가 거의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속고 살지마에서는 최근 대폭 확대된 이 주택거래 시 자금 취득 계획서 이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 돈 차입 문제와 증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이 돈 거래에 대해서 정말 초정밀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국세청이 바라보겠다고 하니까요. 솔직하게 세금 신고하는 편이 결국엔 더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고 살지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